안녕하세요. 토킹 닥터스 토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랑 집에서 엄마들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부모님들이 나도 모르게 아이 보고 손이 올라가게 된다. 아니면 혼육을 하다가 말이 너무 안 통하니까,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체벌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은 체벌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체벌하면은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무서웠었어요. 뭔가 잘못하기만 하면은 빠떼루라고 하죠. 빠따 맞아. 빠따. 플라스틱으로 된 그 야구방망이로 엎드려 뻗쳐를 한 다음에 엄청 막 때리는 거예요. 그때 맞을 때는 막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맞을 일인가 화도 나고 막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좀 이렇게 소름이 돋는 게, 그렇게 맞고 때리고 했던 부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소름이 이제 확 돋더라고요. 네. 학교도 그렇기는 한데 저도 미운 4살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오늘도 저희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떼쓰고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욱했지만 참았어요. 이 올라오는 감정을 좀 누르고 이를 꽉 물고 훈육을 했죠.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뭐 내 애지만 한 대 쥐어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엄마들은 드실 거예요. 네, 맞아요. 사실 저는 아이가 아직 없지만 가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미운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꿀밤을 이제 한 대 톡 때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맞아요. 혹시 체벌이 좀 기준이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체벌이 허용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어느 정도 심하게 벌을 주느냐에 대해서는 나라나 문화마다 너무 다르고 또 논란이 있고 체벌의 형태도 야단을 그냥 친다던가 뭐 때린다던가 혹은 그냥 혼자 있게 한다던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위험한 곳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이 있는 주전자에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막 대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벗어나게 하려고 아니면 못하게 하려고 엉덩이나 손을 이렇게 탁 치는 거, 뭐 그런 건 체벌이 사실은 아니죠. 근데 아이가 잘못한 부분, 문제 행동 등에 대해서 훈육을 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거, 그거는 제한이 되어야 할 옳지 않은 체벌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체벌은 또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체벌은 아이들의 문제 행동 수정 자체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18개월 미만의 아동에서는 몸이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증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손바닥 2대 이러면서 때린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아요? 이리 와봐. 멱살 잡아야죠. 체벌은 그 상황에서 아이가 스스로 뭘 잘못했는지 뉘우치기보다는 억울함, 분노, 수치심, 모멸감 이런 걸 느끼게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벌 이후에는 아이가 고집이 더 세지기도 하고 반항, 불복종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체벌을 본인이 받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오히려 부모님한테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또 그거를 부모가 알게 되면 또 다시 체벌을 하게 되고, 그쵸.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맞아요, 거네요. 정확히. 네. 두 번째로는 아동기, 보통은 만 2세에서 7세 정도의 도덕적인 관념이라고 해서 도덕성이 내재화가 되고, 그리고 자존감이라고 하는 자아 존중감이 이제 형성이 되는 시기인데, 반복적으로 체벌이 가해지게 되면 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아이에게 체벌을 가하게 되니까 아이 스스로는 나쁜 아이, 나는 쓸모없는 아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부모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고, 나아가서는 그게 사회성이나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죠. 세 번째로는 반복된 체벌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공격성을 더 증가시키고 반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게 될 수 있고, 부모에게도 적개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부모들이 아이를 체벌할 때 아이들은 이것을 학습을 하게 되고 모델링을 해서 따라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부모는 상대적으로 아이보다는 힘이 엄청 세고 통제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인 강자가 약자에게 힘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학습을 할 경우에는 이것을 아이들이 모방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부모의 그런 행동들을 모방을 하게 되면 나보다 약한 또래의 친구들이나 또 어린 친구들한테 똑같이 신체적인
폭력이라고까지 해도 될까요? 뭐 그런 행동들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한 연구에서는 반복되는 체벌이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반항하는 행동, 아니면 공격적인 행동,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 같은 정신건강 문제나 인지 발달 문제의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체벌을 훈육하는 목적으로 본인의 기준을 정해서 한두 대 정도 때리는 거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진짜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훈육은 근데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부모들은 이게 내 자식이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이 잘못된 행동들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을까 봐 불안해서 훈육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훈육은 아이를 혼내는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너 왜 그런 거야? 왜 그랬어? 그럼 혼난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체벌하면서 때리는 게 결코 훈육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사실 훈육이라기보다는 체벌인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체벌을 하면 그 순간에는 멈추거든요. 안 하거든요. 그럼 애가 알아듣는 것 같고 행동이 바뀔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무섭잖아요. 그 순간 무섭고 두려워서, 혹은 그냥 그 체벌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그 행동을 멈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리를 막 지르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누구누구야, 너무 화가 나더라도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 잘못된 행동이야.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다른 방법으로 화를 우리 표현을 해보자. 그렇게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거. 선택적인 방법으로 아이의 행동을 만들어주는 게 훈육입니다. 물론 이 상황이 여러 번 반복이 돼서 지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잘못된 행동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그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하다가 또 잘 모르겠으면 이와 관련된 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고쳐나가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회초리로 종아리 한 대, 뭐 손바닥 한 대 이렇게 맞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사실 어떤 부모님들은 그게 나만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게 유일하게 아이를 교육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체벌을 하시는 부모님들 대부분은 아이들을 학대 수준으로 때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의 없어요. 그렇기보다는 정말 교육적인 목적으로 체벌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훈육, 교육은 가르침을 아이에게 주는 거고 체벌은 그냥 두려움으로 아이를 통제하는 방법이지 절대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한테 그 체벌을 하는 건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올바른 행동으로 수정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니까 훈육의 방법을 바꾸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아이를 때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아는데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나도 모르게. 이것 때문에 진료 보러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어머님들 중에 내가 너무 예민하다,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아이를 때리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오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반복해서 아이를 훈육하는데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도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등짝을 한 대 확 때리게 된다. 근데 그렇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도 사실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올라오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걸로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마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엄마가 너무 아까는 화가 나서 조금은 잘못된 방법으로 너한테 화를 표현을 했어. 정말 미안해. 다음부터는 엄마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라고 하면서 엄마의 행동을 구체화해서 아이한테 좀 설명을 해주고 연습하고 또 적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아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위에 아기를 키우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기들한테 체벌을 하고 나서 속상한 마음에 자기도 울었다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엄마 아빠도 아이와 함께 같이 성장했다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저희의 유익한 영상들을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